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먼저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네. 지켜보셨습니까? 네. 일단 도지사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. 일단 여론조사에서는 막판에 이제 김관영 도지사 후보가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보였는데 이 출구조사는 좀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직 어느 쪽도 2.2% 차이거든요. 예. 어느 쪽도 아직은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.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전북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한 무소속 후보가 이렇게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민주당 공천 심판에 대한 좀 정서가 어느 정도 실제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다만 이원택 후보가 그래도 이렇게 뒷심을 좀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막판 좀 민주당 지도부의 좀 총력과 좀 당원들의 결집이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예, 전북 도지사 선거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일단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런 결과 나타난 배경에 어떤 민심의 변화나 지역 현안이 영향을 미쳤다 보십니까? 맞습니다. 이번에 전국적으로 지금 전북 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선 국위가 오면서 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초유의 관심이 된 적이 사실은 없었거든요. 예. 항상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일단 공천만 되면은 당선이 되는 구조가 계속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. 그만큼 정청래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좀 그만큼 위기의식을 겪고 있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뭐 선거 개소식 때나 한번 오는 정도에 그쳤는데 실제로 이번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한 7번, 8번 정도씩이나 이렇게 전라북도를 올 정도로 지금 정말 공을 많이 들였었거든요. 예. 네, 일단 만약에 뭐 출구 조사에 아직은 불과하지만 좀 정청래 지도부로서는 일단은 한숨을 좀 돌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어느 민주당 지도부는 이제 자신들의 좀 공천 실수에 관해서 좀 어떻게 만회한 정도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마 후유증은 좀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그 도지사 후보 예측은 그렇고 교육감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출구조사 결과 봤습니다. 이건 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? 네, 지금 천호성 후보가 과반수가 넘었더라고요. 56.2%로 지금 이남우 후보에 대해서 약 12.4%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진보 교육 진영을 대표하는 천호성 후보가 좀 4년 전 패배를 좀 서력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. 예. 또 다른 진보 교육감, 뭐 보수 교육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어떤 시와 도 교육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. 이번 선거 자체가 아무래도 진보 교육감들이 대부분 우세가 좀 점쳐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천호성 후보가 내세운 뭐 교권 보호나 경쟁 완화, 교육 공공성 이런 것들이 좀 도민들의 공감을 더 얻지 않았나 싶고요. 다만 이제 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또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까지 좀 이루어져서 투표율이 좀 예전보다 좀 높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런 것들이 결국 좀 진보 진영의 결집을 불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예, 도지사 선거, 교육감 선거 뭐 아직은 예측이고 게다가 접전이긴 합니다만 이 출구조사 결과 그대로 실제 결과까지 이어진다면 전북 정치권이랑 교육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? 네, 일단 그 도지사가 이제 민주당 후보 이원택 후보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요. 예. 아무래도 도의회도 민주당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정의 속도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은 좀 있을 것 같고요.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 사실 이번에 전라북도 좀 어떤 발등이 떨어진 선거가 되다 보니까 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. 뭐 새만금을 비롯해서 뭐 예산과 전북 발전을 위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는데 이 약속들이 과연 이제 지켜질지 사실은 도민들이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뭐 비록 출구조사에서는 저희가 좀 보진 못했는데 우리 지역 선거에서 단체장 선거랄지 의원 선거, 기초의원 선거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곳이 있을 겁니다. 네, 지금 뭐 지자체 선거나 이제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. 그래도 그 정읍 지역은 지금 현직 이학수 시장과 그 조국 혁신당의 김민영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김재석 후보가 지금 3파전이거든요. 특히 이제 좀 이학수 후보는 좀 현직이기도 했었고 또 조직력이 좀 강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무소속의 또 김재석 후보는 뭐
되게 자금력이 또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경합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예상이 들고요. 그 외에는 고창의 이제 현직인 심덕석 후보와 그리고 이제 고창 군수였던 조국혁신당의 유기상 후보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2명이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4파전으로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쩌면 표가 좀 갈릴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좀 듭니다. 또 광역 의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.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군산 제1선거구입니다. 거기는 이제 민주당의 강태창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나기학 후보가 이제 양자 대결인데요. 여기가 조금 더 이제 관심이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군산은 김관영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한 지역으로 좀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. 예.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좀 반발이 어느 정도는 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이 군산 지역이 좀 더 선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전주 제7지역입니다. 이곳은 민주당의 박형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제 천서영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이수진 후보가 이렇게 세 분이 경합을 하고 계신데요. 특히 천서영 후보는 현직 시의원이라는 점, 이수진 후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전 도의원이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좀 어느 정도 좀 민주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기 때문에 좀 주목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이번에는 세 가지를 좀 한 번에 여쭤볼게요. 개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당선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도 궁금하고요. 또 지금 출구조사 결과랑 실제 개표 결과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는지, 그리고 사전투표, 본투표, 지역별 개표 순서 등에 따라서 판세가 달라질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요? 예. 뭐 일단은 이번 선거는 특히 이제 수검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? 예전에 예. 이제 기계로만 선거를 하고 이제 바로 발표를 했다면은 수검부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선관위에서도 이 부정투표 시비나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훨씬 더 결과가 조금씩 속보가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 이제 민주당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12시를 넘기지 않고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.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12시를 넘겨야 될 수도 있겠다 싶고요. 특히나 지금 도지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접전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 같은 경우는 새벽 3시가 넘을 수도 있다. 3시요. 네, 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. 예. 네, 이제 오늘 이제 선거가 시작이 됐고 투개표가 끝나면 내일 당장 뭐 당선인들은 당선증을 받고 당장에 이제 현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 과제 산적해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을 좀 먼저 해결해야 될까요? 일단 전북에 쌓여 있는 현안은 사실 너무 많죠. 근데 예. 그 중에 이제 좀 한두 가지만 좀 짚어보면요. 제일 큰 것이라고 제가 꼽는 것은 이 현대차 그룹과 정부와 우리 전북도가 이제 3자 공동 투자 계약을 맺었습니다. 이게 약 9조 원 이상의 이제 투자 계약인데요. 이것들을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계획으로는 2027년도에 착공이 목표입니다. AI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로봇 산업 그리고 수소 태양광까지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지금 2026년을 30년 이상을 의 먹거리를 지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투자가 지금 새만금 지역에서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. 예.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협약에 불과합니다. 이 협약은 거의 이제 약속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엎어질 수가 있는 단계다.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지사가 되시는 분은 이 부분을 가장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. 특히 인허가나 전력, 사용, 뭐 용수 문제, 법안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전라북도가 그런 터전을 만들어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특례법과 AI법을 지금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.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다.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이제 지워진다라는 것은 공장이 돌아간다는 소리인데요. 그러려면 양질의 청년들이 우리 전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청년들이 이 전북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정주 여건과 인프라 개선이 좀 시급하다.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도지사가 되시는 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예,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했고요. 3부 개표 방송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